안녕하세요. 월간 다정한 안부 11월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네. 한 달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날이 제법 추워졌어요. 그쵸? 추워진 날씨와 더불어 저는 오늘 너무나 우습지만 조금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자수행위인데요. 제가 책 얘기를 콘텐츠로 많이 삼기도 하고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것도 이미 앞서 밝혔기도 하고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책을 꽤 많이 읽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한테 아주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께서 한강 작가님 책 뭐 읽어봤냐, 어떤 거 읽으면 좋냐, 추천해달라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지만 제가 한강 작가님 책을 읽은 게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시집밖에 없거든요. 소년이 온다랑 작별하지 않는다 읽어봐야지 생각은 했는데 미루다가 이 꼴이 나고 말았어요. 명색이 독서 모임을 지금 7년 넘게 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솔직하게 고백하자. 나는 독서 파트의 허세녀, 허세 인간이었다. 허세 독서가였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근데 또 공교롭게도 요즘 텍스트입이라고 해서 패션 독서를 좀 이렇게 과시용으로 보여주기용으로 하는 거에 대한 트렌드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미 그 텍스트가 힙한 거고 책을 읽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실되게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척을 많이 하면서 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거창한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도 책을 좋아하는 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모습을 더 부각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허세 독서가로서 텍스트가 책이 아주 멋있는 거라는 거, 독서가 얼마나 멋진 행동인지를 알기에 있어 보이는 책 위주로 제가 책장에 소중하게 넣어놓은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유튜브 찍을 때 배경으로 제 책장이 많이 등장하긴 해서 조금은 낯익으실 텐데 제가 좀 자주 배치를 바꾸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총 3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말고도 다른 공간에도 조그만 책장이 있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 손에 닿기 제일 좋은 이 위에 층에 제가 그때그때 애정하는 책들을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가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책이 위로 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허세 독서가 임지원이 있어 보이는 독서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챙겨놓은 책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책.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이에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죠? 아웃도어 스포츠룩 그런 옷들을 많이 파는 브랜드인데 창업자인 이본 슈나드라는 분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벽 등반, 서핑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걸 팔고 그게 의류 사업으로 이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만든 것들이 또 그 암벽이라든지 자연을 훼손한다는 걸 깨닫고 또 환경 보호에 대해서 좀 환경 운동가로서 그 정체성을 강하게 가져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 이 기업의 사명이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 직원들에게 하는 메시지래요. 파도가 칠 때는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게 아니라 서핑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책 제목이 되고 이
경영 철학을 이 책 안에 담아서 많은 사업가들, 그리고 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강한 철학을 가진 설립자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역시 허세 독자가답게 아직 뒤쪽을 안 읽었거든요. 네, 언젠간 다 읽겠죠? 그쵸? 여기 제가 밑줄 그은 부분 보니까 우리가 쓰는 것,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드는 방법, 버리는 것 모두가 사실은 윤리의 문제이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내 일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에 대한 생각들을, 철학을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표지도 그렇고 집안에 하나 꽂혀 있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책도 있어 보이려고 산 책인데요. 비비안 마이어. 원래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사진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넷플릭스에서 이분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있지만 보모 사진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삶을 현상하다. 보모였거든요. 굉장히 불행하다고 남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안쓰러운, 정말 참 비참하다 싶은 그런 여건 속에서 카메라 하나를 들고 이분이 기록한 사진들은 결코 비루하고 하찮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말 읽어드리면, 20세기 거리 사진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작가, 은둔과 역설의 상징이자 불가해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 비비안 마이어에 관한 완벽한 초상. 이분의 전기를 이제 사진과 함께 놓은 책인데, 이것도 역시 읽다 말았습니다. 네, 전에 김영하 작가님께서 그러셨어요.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네, 죄송했고요. 그리고 이 책도 역시 이만큼 읽었네요. 아유, 부끄러워라. 120쪽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네, 비커밍. 이 책 한참 엄청 인기였잖아요. 아마존에서 계속 1위 오래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책이 인기있던 당시에는 이렇게 표지에 그 작가 인물의 사진을 넣는 게 한참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 표지 트렌드랄까요? 버락 오바마의 부인,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에 대한 얘기인데, 재미있다는 리뷰를 많이 보고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자서전 책을 샀었고요. 뭔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읽다 말았을까요? 제가 조금만 지루해져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 보면, 나는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 하지만 나는 나를 안다. 아버지 프레이저 로빈스는 열심히 일하고 많이 웃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치셨다. 어머니 메리언 로빈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셨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분명히 읽고 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이렇게 무언가 굉장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이렇게 배울 만한 지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 이것도 생각이 나네요. 인류세 인간의 시대. 이거 EBS 다큐 프라임, 인류세 인간의 시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제작팀이 지은 책이에요.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책 읽고 나면 되게 치킨 먹을 때 엄청 찔리거든요. 수없이 먹고 버린 닭뼈,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대규모 멸종 사태, 끝없이 강해지는 기후재난, 사람으로 빽빽한 도시, 순식간에 퍼지는 신종 전염병. 짧은 시간 동안 지구에 수많은 흔적을 남긴 인류. 누군가 생각했다. 이런 지구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인류라는 한 생물종이 지구 환경 전체를 바꾼 시대. 인류세. 네, 이렇게
이렇게 인류세라는 되게 새로운 용어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았고, 그러니까 이 새가 저는 처음에 세금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있으니까 인류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100만 년, 1000만 년 시간을 다루는 지질시대 앞에는 단위 세를 붙이는데 그런 면에서 인류세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지구를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 행성이 얼마나 망가질지 정말 너무 다급하고 절박한 시기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있어서 그때 이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셨던 최평순 이 책의 작가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인도 받은 적이 있고요. 2021년에 만났었네요. 그리고 이 책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그 서울대 동문학과 교수님이셨던 전영애 교수님의 책이에요. 지금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여백서원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괴테의 책과 그 철학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곳이 막 풀도 뽑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계속 그 동문학자로서 학문도 하시다 보니까 7인분 노비의 삶을 산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 소개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이분의 얼굴을 아시거나 SNS에서 보신 분이 계신다면 공감하실 텐데 얼굴이 너무 맑으세요. 음성도 맑으시고 얼굴도 너무 아이처럼 맑고 고우셔가지고 이분께서 정말 순수하게 문학에 정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귀감이 되는데요. 특히나 삶을 대하는 이분의 철학이 저는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해서 이분에 대한 글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때 작년 10월인가 이 여백서원에 저도 다녀왔어요. 월마토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그 파우스트 일부분을 낭독하고 이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비좁게 불편하게 앉아서 봐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문가, 계단, 통로까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분의 파우스트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뭔가 지성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구나 싶어서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분께서는 이제 파우스트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원래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많이 번역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노력에 너무 많은 방점이 찍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파우스트 괴테는 이게 노력으로만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어서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좀 무슨 말이지?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향이 있다는 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지?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제가 요즘 수영을 11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니고 있는데 수영을 하다 보면 특히 배영을 할 때 제가 잘 못해서 배영을 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머리로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손이나 발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가는데 그 역시도 직선으로 가야 한다는 그 목적? 지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방황을 할 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을 한다는 건 그 지향점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과정이라는 긍정의 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전영애 교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이 출연하신 TV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한 영상에서 라이너 쿤체의 시 자살해라는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놓고 싶은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라이너 쿤체의 시를 들려주면서 위로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살이라는 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모든 문을 우리는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보지 못한 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이게 마지막 문인 것 같아서 절망하고 있다면 아니라고. 또 다른 문이 있을 거니까 그 문을 찾을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그걸 버티는 건 너무 힘드니까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뜨거웠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 절망에 빠진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좀 힘들 때 이 말을 생각해야겠다. 아직 내가 열어보지 못한 문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자. 이렇게. 또 저의 이서빌러티 허세 독서 책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빠뜨릴 수 없죠. 류이치 사카모토.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몇 년 전에 저기 피크닉이라는 갤러리에서 류이치 사카모토 이 인물에 대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그 전시 포스터를 액자로 해가지고 현관문 쪽에 놓기도 했는데 이제 이분이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마지막 책인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이 책이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샀고 뭔가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운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이건 완전 핑계지만 아껴 읽고 싶어서 아직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네, 이 뒷부분을 보면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활동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삶의 마지막 고비에서 되돌아본 인생과 예술, 우정과 사랑, 자연과 철학, 오래도록 기억될 그의 음악과 깊은 사유의 기록. 네. 그냥 이분의 인생이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생긴 것도 좀 멋있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권은 무엇을 할까요? 묵묵. 이 책은 고병권 선생님의 에세이예요. 고병권 선생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구 공동체 수요 너머에서 10여 년간 공부하며 강의를 하셨어요. 고병권 선생님은 전에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곳에서 하는 조그만한 간담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작가님께서 그리고 함께한 분들께서 저에게 지금 굉장히 귀한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이 뒷표지에 보면 어두운 밤길 내 곁에는 언제나 개 한 마리가 소리 없이 걷고 있었다. 희망도 절망도 없이 걸을 때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하여. 네.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행히 이건 다 읽은 책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무의식 중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동남아 노동자를 무시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동남아 노동자 개인 한 명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 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 빨리 자기 나라로 보내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 흘러가지고 못된 말을 뿜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지 않고 누가 듣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 나는 듣고 나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품는 생각조차도 조금 더 조심하고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해준 되게 고마운 책이었어요. 저한테 사인을 해주신 내용은 묵묵한 걸음, 당신의 길에서 꽃들이 피어납니다. 2020년 10월에 써주셨어요. 더 많은 책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최근에 본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을 끝내고 싶어요. 김소연 시인님의 시집 수학자의 아침 중에서 여행자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 아주 조그만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 누구도 조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내기로 한다. 위험해. 조심해. 괜찮아. 하루에 한 가지씩만 다독이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
누구도 조롱하지 않고, 그리고 위험해, 조심해, 괜찮아, 이렇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말할 수 있는 다정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선물을 하나 자랑하고 싶어요. 저의 다정한 친구라고 하죠. 다정한 친구인 혜림이 언니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리고 디자인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붙여놓을 겁니다. 네. 그 말 아시죠? 귀여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 저는 다정함이 세상을 구한다고 생각해요. 다정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짓 하나, 다정한 인사 한마디, 다정한 안부 하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기운을 얻어서 같이 더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관대하게. 저부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자꾸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아주 조금은 더 노력하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같이 애쓰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정하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보아요. 날도 추운데 말이라도 따뜻하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부족하지만 나아가는 거죠 뭐. 오늘도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2월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12월에 또 들려드릴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가져와 볼게요. 한 달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